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첫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지 이제 한 달을 넘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번 주도 코로나19 관련 뉴스들이 주요 뉴스로 다뤄졌는데요. 잠시 후 관련 내용들 팩트체크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 일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이번 주도 첫 번째로 팩트체크해볼 뉴스가 역시나 코로나19 관련인데요. 이 코로나19가 중국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주장이 또다시 나왔죠? 네, 중앙일보가 지난 16일에 코로나 시장 아닌 우한 실험실에서 나왔다. 중국 교수 충격 논문이라는 제목으로요. 코로나19가 중국의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논문을 중국 학자가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중국 화난 이공대학의 샤오포다오 교수가 글로벌 학술 사이트인 리서치게이트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가 박쥐에서 중간 숙주를 거쳐 사람에게 전파됐을 가능성보다는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문제의 실험실로는 후베이성의 우한 두 곳을 지적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후 조선일보와 연합뉴스가 또 보도를 했고요. 연합뉴스 보도를 KBS, 한국일보, SBS, 동아일보 등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네, 당초에는 우한에 있는 한 시장에서 네. 이게 처음으로 시작됐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다가 네네. 중간에 한번 저희도 비슷하게 다뤘던 것 같은데 네네. 우한에 있는 연구소에서 이 실험을 하던 바이러스가 나온 거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저희가 가짜 뉴스냐 아니냐 이거를 팩트체크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번에 또 이런 연구소에서 유출됐다 이런 게 나온 거죠. 네. 이렇게 박쥐가 아니라 우한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유출됐다 이런 주장을 한 교수 사오포다오 교수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 교수의 주장에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예, 그전에는 그냥 단순한 언론 보도만 있어서 근거 없이 나와서 뭐 그냥 쉽게 네. 가짜 뉴스 루머로 이제 넘어갔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리서치 게이트라는 사이트에 그 논문 혹은 보고서를 할 수 있는 문건이 올라와서 네.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었고 구체적으로 좀 보였는데요. 일단 제가 찾아봤는데 리서치 게이트 사이트에서는 이게 삭제된 상황입니다. 이 교수의 논문은 예, 논문인지 보고서인지 애매한데 원본 네. 전체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은 리포트는 예, 어쨌든. 리포트라고 얘기가 돼 있고요. 네. 일단 삭제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처음 보도 한국 명보에 따르면은 해당 문건은 사전 인쇄본으로 알려졌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삭제를 해도 저기 웨이백 머신 같은 인터넷 아카이브나 혹은 개인이 그거를 퍼와서 이렇게 담아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 찾았는데 뭐 웨이백 머신이나 제로헤지 같은 금융정보 사이트에 좀 일부 혹은 전부로 추정되는 문건이 남아 있었고요. 확인하셨어요? 네네. 제가 그 문건을 보니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보다 우한 질병예방센터 통제센터가 더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시장에서 더 가깝다 이 이유였고요. 네. 네, 한 곳은 시장에서 12km 정도 떨어져 있고 한 곳은 불과 80m 되게 가까운 거리죠. 네. 근처에 있다가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 근거는 우한 질병예방통제센터가 2017년과 19년에 후베이성과 저장성 등에서 실험용으로 박쥐를 많이 잡았는데 네. 이 중에 사스죠.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을 가진 쥐토 박쥐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연구원은 근무할 때 박쥐에게 물렸고 박쥐의 소변이 몸에 묻기도 했다. 그리고 센터는 박쥐의 세포 조직을 떼어내서 DNA와 RNA 배열 등을 연구했는데 여기서 버려진 오염된 쓰레기가 바이러스 원장이 됐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가 주장한 바는 일단은 사스 바이러스. 네. 예, 이번에 문제가 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니고 네네. 사스 바이러스가 그것을 가진 박쥐가 있었고 그 네. 박쥐한테 연구원들이 물리거나 예, 예. 박쥐의 소변이 묻거나 뭐 오염물들이 아마 쓰레기로 예, 배출됐을 거다 예.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네. 좀 믿기가 그런데요? 네, 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근거를 대면 좋은데 네. 그 다음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전문가들이 이걸 좀 보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비판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우선 네.
요즘 많이 나오시는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께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먼저 읽어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언급할 가치가 없는 논문의 수준이다. 네. 그래서 논문이 처리됐을 것도 같은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미 삭제된 상태라서 자기가 논문을 다 볼 수는 없어서 네. 고민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셨고요.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이거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처음 보도한 매체들도 논문 페이퍼라기보다는 리포트, 보고서라고 많이 써놨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CDC죠.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속의 미생물학자인 문성실 박사도 리서치게이트라는 곳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논문을 올리고 서로 평가하는 이런 곳이 아니라 그냥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런 네. 것과 비슷한 곳이다. 개인 이력과 논문을 공유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레퍼런스로 쓰지는 않는다. 그리고 기사에 나오는 저자들 정보 정확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험실 유출 주장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보다는 뭐 가깝다. 그리고 그 주장한 내용들 박지원과 때 이런 것들이 실험실에 가서 확인한 것도 아니고 폐기물을 봤다 이런 내용 전혀 없어서 근거가 없다. 그래서 좀 부정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보면 전문가들도 논문으로서의 가치나 어떤 그 논문을 올린 사이트의 신뢰성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네네. 하신 상황이네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지적도 있는데요. 미국 유타대학교 기계공학부의 박근환 교수는 해당 기사를 쭉 봤는데 출처들이 하나같이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이다. 이 한국 언론들이 원래 논문 원본을 본 거고 또 원본의 출처를 확인한 건지 좀 이렇게 문제가 아쉽다, 문제가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아까 언급하신 언론사들이 중앙 언론사들인데 네. 실제로 이것을 보도한 영국 언론은 대부분 타블로이드 그런 매체였다. 예, 저도 그 문건 논문의 제목으로 검색을 해보니까요. 네. 가장 앞에 나오는 데가 보통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이런 게 나오면 네. 좀 신뢰도가 높은데 네. 이 기사를 검색하면 논문 제목을 검색하면은 그런 매체는 없고요. 메트로, 더 선, 데일리 메일 등인데 네. 데일리 메일을 포함해서 전부 다 이게 영국의 4대 황색 저널리즘 매체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예 그냥, 가십 같은 거 네네. 많이 보도하는 데죠. 네네. 그래서 여기 보도들은 보통 이렇게 그냥 루머, 가십 정도로 많이 취급하지 이거를 근거로 이렇게 믿을 만한 신뢰성 있는 근거들 이렇게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도 16일 공식 성명을 내고 감염자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이번 유출설도 그렇게 크게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뉴스들을 저희가 팩트체크하고 있는데 좀 중국 정부가 좀 명쾌하게 좀 공개를 하고요. 예, 그러면 좀 이런 추측성 보도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같은 생각입니다. 네. 자, 다음은 오랜만에 정치 소식인데요. 네.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했지만 어쨌든 안철수 신당이죠. 네. 국민당. 네. 이 당의 상징색을 놓고 좀 회자가 많이 됐어요. 비비드한 주황색이 뭐냐. 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상징색이 같으면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좀 혼동이 가죠. 네. 네. 그러다 보니 이 안철수 위원장 측이 당 색깔이 특정 정당의 소유냐, 소유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정당 상징색과 관련된 어떤 원칙이 있나요? 이 정당 이름은 이렇게 구분하는 근거가 있는데 상징색은 규정도 없고 필수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당과 비슷하거나 같아도 됩니다. 규정이 없군요. 그러면 이전에 문제가 된 적은 있지 않았나요? 예, 몇 번 있었습니다. 네. 지난 안철수 위원장은 지난 2016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의당이 녹색을 상징색으로 정했는데요. 그때 녹색당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녹색당은. 있죠. 그 녹색당은 당연히 색깔이 녹색이겠죠. 네. 그래서 녹색당 당원 일부가 반발을 했는데 녹색당 차원에서는 어떤 색을 쓰든지 개의치 않는다. 중요한 건 사상과 정책이라고 넘어갔습니다. 네. 또 이보다 앞서서 2007년 대선 직전에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이 주황색을 상징색으로 정했습니다. 이때도 또 주황색이 있었네요. 네. 네. 그리고 당시 또 주황색을 먼저 써온 당이 민주노동당이었는데요. 네. 그때도 색깔 도둑질하면서 국민 혼란만 가중한다고 비판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근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두 당 모두 선거가 끝날 때까지 같은 주황색을 썼습니다. 네, 그랬군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2012년에 새누리당이 보수신당으로 새로 창당을 하면서 처음으로 빨간색을 상징색으로 썼습니다. 그랬죠. 예, 그전까지 빨간색은 아무래도 진보계열 쪽의 대표적인 색으로 많이 알려졌고요. 네. 그래서 진보신당에서 빨간색을 쓰고 있던 진보신당에서 반발을 했는데 어쨌건 이번 당이 새로 개편되기 전까지는 계속 빨간색을 써왔습니다. 그렇죠. 예, 계속 빨간색을 써왔어요. 네.
그 자유한국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번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범보수권을 통합해서 새로 창당을 했죠. 네. 그런데 당 색깔이 그렇게 뭐 진보신당하고 비슷한 색깔을 써서 말까지 들었던 빨간색을 버리고 네. 이번에는 핑크색? 네네. 네, 핑크색을 당 색깔로 정했어요. 예, 좀 사진을 보고 많이들 놀라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정확하게는 해피 핑크색이고요. 아, 이건 또 해피 핑크입니까? 네. 정당끼리 네, 사실 좀 보수적인 정당 색깔로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좀 화내실 것 같고. 예. 아무튼 좀 새로웠어요. 예. 네. 뭐 사실 신선한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정당끼리 어쨌건 좀 안 쓰던 색이라서 정당끼리 논란은 없었는데. 정당끼리 논란은 없는데. 없었는데 재밌는 게 요즘 한참 유명한 가수 송가인 씨 팬클럽에서 요새 논란이 대세 있었습니다. 가수예요, 송가인 네. 씨. 네. 근데 팬클럽과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그 송가인 씨 팬클럽의 공식 색상이 핫핑크입니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보통 아이돌 가수들의 팬클럽들은 응원봉 등으로 뭐 풍선 등으로 공식 색을 그렇죠. 지정해서 풍선. 네, 풍선으로 많이 네, 하죠. 그렇게 나타내는데 네. 이 송가인 씨 팬들은 공식색으로 단체복을 맞춰 입고요. 행사 때마다 송가인 씨 응원을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송가인 씨 공식 팬카페에 한 팬은 이거 대표해서 탈취 아니냐. 아, 이거 우리 팬클럽. 네. 우리 송가인의 색깔을 네. 미래통합당이 네, 네. 탈취했다. 네. 그리고 다른 팬들도 댓글로 좀 불편하다 이렇게 많이 했고요. 예. 색사용은 자유지만 우려되는 건 색사용은 자유지만 총선이 한참 진행하는 유세를 한참 할 때 네. 팬클럽들이 이렇게 다니면 이러고 선거원들 오해받을 수도 있고 네. 또 우리 팬클럽이나 가수까지 미래통합당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료를 나타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럴 것도 같아요. 이 송가인 씨 좋아하는 연령대가 좀 연세가 있는 네. 어머니, 아버님 세대가 많던데. 근데 사실 미래통합당도 좀 지지층이 아무래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좀 그럴 것 같네요. 네, 네. 참 송가인 씨 좋아하는 연령대랑 미래통합당의 많은 지지를 보이는 연령대가 좀 겹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서요. 네. 뭐 이게 의도적이든 아니든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 것도 같습니다. 아, 설마 이걸 노리고? 네. 자, 이렇게 정당수가 이번 선거에도 정당수가 꽤 많을 거라고 하던데 이렇게 정당수가 많아지면 이런 당 색깔을 놓고도 계속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라면 국물 논란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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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으로 논란이 촉발됐는데요. 네. 며칠 전 그 서울 종마 출마를 선언하고 그 자신의 모교에는 한 성균관대 정문 근처 분식집 방문한 자리에서 네. 과거에 자기는 라면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분식집에서 라면 국물만 달라고 해서 도시락과 먹고는 했다. 당시 라면이 300원 정도였고 라면 국물은 50원 정도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발언이 알려지자 아니 무슨 국물을 따로 파냐 이런 논란이 있었죠. 네네. 네. 예. 소셜미디어 등에서 라면 국물을 따로 팔았다는 거 말이 안 된다. 라면 가격이 틀렸다. 이런 네. 내용들이 나왔는데 네. 크게 20, 30대 젊은 분들은 라면 국물을 별도 판매했다는 자체를 의심했고요. 네. 또 그 윗세대 분들은 본인들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실제 그런 것도 같다.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혹시 김 PD님은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사실 뭐 학교 끝나면 바로 이렇게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네. 또 도서관 갔다가 바로 집에 가고 이렇게만 살았기 때문에 네.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라면 국물 사 먹고 하지 않아요.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사실 라면 국물을 따로 팔았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물론 황교안 대표 세대가 좀 다르긴 하지만요. 네. 네. 학교 식당이나 군대 등에서 대규모로 라면을 배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좀 윗세대 분들이 그럴 때 대량으로 끓인 이 라면 국물을 그릇에 덜은 뒤에 별도로 이렇게 작은 국자, 그러니까 네. 금으로 된 국자에 면을 넣어서 바로 삶은 다음에 이렇게 넣어줬다 이런 추억들이 많이 있었고요. 아, 소셜 같이 미디어에서. 끓이지 않고. 네네. 네. 또 한 커뮤니티에서는 부산에서 실제로 황 대표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 뭐 본인의 부모님께서 가게 하셨다는 얘기를 적은 분도 있었고요. 네. 또 80년대 중반 학번이라면서 자신의 경험을 올리는 트위터 글도 있었고 이런 글들이 많이 공유가 됐고요.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군복무 시절이랑 학창 시절에 학생식당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큰 솥에 네. 라면 국물을 엄청 많이 끓이고 네. 끓고 있고 이제 그 작은 국자에 라면 면발 한 덩어리씩 이렇게 쭉 넣어서 금방 삶은 다음에 이렇게 한 번에 부어주는 거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맛이 좀 덜했죠. 네, 그러니까 맛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네. 면하고 국물하고 따로 이렇게 하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팩트 체크를
뭐 어떤 개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처음에 기사를 쓸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네. 제가 한번 그 과거 신문들을 쭉 뒤져봤습니다. 아, 역시. 네. 황교안 대표가 먼저 이제 1977년에 성균관대 법학과 입학을 했고 81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거든요. 네. 그래서 77년부터 80년까지 언론 보도 가능한 걸 싹 뒤졌는데요. 네. 예, 동아일보가 81년 3월 10일자 황 대표가 졸업한 바로 다음이죠. 그 당시 달라진 대학가 밤까지 환한 불빛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대 학생식당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학생들은 120원짜리 보통라면, 170원짜리 계란 들어있는 특제라면, 그리고 50원짜리 도시락 국물을 사 먹기 위해 장사진을 이뤘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아, 도시락 국물을 50원에 팔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거 외에 또 기록이 없어. 제가 그 대학 학보가 보통 PDF 서비스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제가 찾아보니까 주요 유명대 중에 이제 고대 신문이 PDF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쭉 뒤져봤는데요. 네. 그 황교안 대표가 재학하던 딱 그 시기인 1979년 9월 11일자 학생 유면하는 후생 복지쓸 기사에서 학생 식당 음식 가게의 경우에 학교 밖의 분식센터에 비해서 싸고 양도 많은 편이나 서울대의 경우 국물이 50원, 아까랑 같죠. 네. 그리고 본교, 고려대학교의 경우 60원, 또 라면이 서울대 식당에서는 80원, 계란라면은 120원인데 비해 이공대 농대 식당의 경우 150원을 받고 있다. 비싸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려대학교 의대가 명륜동 해화동 로타리에 있었는데요. 네. 예, 의대 학생식당의 경우 학생들은 도시락을 지참해서 저렴한 가게의 국물에 말아 먹기를 원하고 있으나 도서관 식당의 경우 150원에 국물을 팔고 있었고 네. 학생 회관 식당에서는 60원이라고 가격만 책정해놓고 팔지 않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그 대학 학보까지 뒤져서 팩트 체크를 해내시는 네, 우리 송영훈 기자입니다. 그랬군요. 이 팩트 체크도 팩트 체크지만 제가 막 50원짜리 국물, 막 120원짜리 라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아, 정말 새삼스럽네요. 요즘 물가하고 비교하니까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라면 국물에 관한 황교안 대표의 기억은 사실인 걸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는 평일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YTN 라디오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데 이번 주 방송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먼저 여의도의 촌철살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2월 10일 월요일자에 진행되었던 인터뷰에는 민병두 김용태 의원이 주요 이슈들을 가지고 관련해 인터뷰를 나누었는데요. 우선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이끌어가지 않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 하는 모습이 진행자 그리고 인터뷰이들에게서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요 정치권 문제로 접어들자 무의미한 말꼬리 물기의 정치적 주장들만 반복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들으셨나요? 네, 특히 추미애 장관 공소장 공개 문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했는데요.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현 정권 심판론에 얽매여서 주장하기를 반복했었습니다. 여당 또한 그것을 방어하는 데 급급해서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때문에 자꾸 토론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행인 점은 이제 노영희 진행자의 진행력인데요. 진행자는 의원들이 지나치게 자신의 주장만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범하거나 또는 주제 내용이 길어질 때마다 적절하게 끝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갔고요. 그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황교안 종로구 출마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예전의 새누리당과 비교하면서 민병두 의원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자 했는데요. 그때 이제 김용태 의원으로 발언권이 넘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보수통합 이야기를 꺼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종로구 지역 관련 예산 전망을 물었습니다. 네, 진행자의 진행력으로 자칫 지루하게 이어질 뻔한
정치권 논란에 대한 토론을 조금 매끄럽게 끝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네요. 다른 코너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다음은 이제 슬기로운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신종 코로나 관련 소식 그리고 아카데미 봉준호 감독 수상에 관련 인터뷰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신종 코로나 관련 인터뷰들 중 2월 10일 진행되었던 인터뷰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이날은 한 식당의 사장인 이재은 씨를 인터뷰이로 모셨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기존의 소문이나 기사로만 접하던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직접 명확하게 들을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얼마나 손님들이 줄었고 지금 상황은 어떠한지 등을 직접 들으며 이제 신종 코로나 국내외 정세 그리고 정보만이 아니라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잘 되었던 인터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만만치 않다.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비상시국이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데 실제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의 이 얘기를 직접 들어봐서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셨네요. 네, 이제 코로나19 관련 의학적 정보들을 다양하게 전달하려 한 노력도 이제 돋보였는데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신속 진단 키트 관련해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진행했던 인터뷰에서는 특히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잘 짚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지역사회 감염 정도가 어떠한지, 동선을 거짓말로 이야기해서 제대로 동선 파악이 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연락을 하면 연락이 잘 닿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당국에서 파악하지 못해 겪는 어려움과 관련해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현재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세하게 질문함으로써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끌어내고 정보들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이제 현 상황에서 청취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인터뷰였다 생각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거의 한 달째 관련된 기사와 인터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인터뷰도 있었죠? 조금 이제 다른 결의 정보이긴 하지만 이제 신종 코로나 관련 중국 상황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2월 11일에 진행된 우수근 중국 산동대학교 객자 교수의 인터뷰와 또 좋았습니다. 시진핑 주석 또 이제 중국 내 지식인들 국민들의 움직임까지 전달하면서 중국 내 신종 코로나 관련 정세, 특히 국가 비상사태 속에서 중국의 정치적, 사회적 흐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주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던 인터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지적하실 부분은 없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것은요. 선정된 주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문학의 소식에 좋은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그랬죠. 네, 특히 이제 기생충 아카데미 수상에 관한 내용들의 다양한 인터뷰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브리핑이나 현지 전화 연결, 인터뷰 등 많은 내용들이 다양하게 다루어졌는데요. 이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이와 관련 이야기들을 하면서 조금 더 해석을 달리하도록 노력했다는 점은 좋았으나 이제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음은 헬리우스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제 헬리우스의 경우 이제 대부분의 한 주에 주된 국내외 소식들을 몇 가지 선정해서 브리핑을 잘 전달하고 있지만 간혹가다 왜 이러한 주제를 선정해야 했을까 하는 주제들도 이제 덜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2월 11일자에는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영국인 아버지가 모형 공룡을 구입했는데 그게 6m 조형물이 왔다는 내용을 이제 들고 왔습니다. 이제 물론 복잡하지 않은 편안한 주제를 선정해서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 진행 시간도 여유롭지 못하고 이제 브리핑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시의성 측면 그리고 화제성 측면에서 좀 더 핵심적인 사안들을 다루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YTN 라디오의 아침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YTN 뉴스 FM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애정어린 비판을 직접 달려가서 들어보는 열린 마이크.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YTN 라디오의 진정한 서포터즈, 애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열린 마이크. 오늘도 김예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애청자분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고 계신 64세 김경섭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김경섭님은 현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계신데요. 아침 8시 30분부터 근무가 시작하지만 그것보다 더 일찍 새벽 6시부터 출근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청소하는 일로 하루를 부지런히 시작하는 분이셨는데요. 네. 60이 넘은 이 나이에도 본인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건강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건강한 64세 김경섭님, 어떤 분인지 본인 소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사는 김경섭이라 합니다. 지금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위해서 신나게 논치우고 설 명절 때 주민들이 내 가족처럼 자기가 준비했는 거 조금씩 갖다 주고 아파트라 해도 아파트가 아니고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김경섭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분당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신 모양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신나게 눈 치운다고 하셨어요. 네. 아, 눈을 이렇게 신나게 치우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파트지만 이렇게 오래 일을 하신 건지 주민들이 뭐 명절에 음식도 네. 조금씩 이렇게 해서 경비실에 갖다 주시나 봐요. 네, 내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참 듣기 좋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경비실 안에 사무실에 간식거리가 가득 있었는데 네. 그게 다 주민분들이 가져다 주신 음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김경섭 선생님이 네. 친절하고 잘해주시나 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아저씨 감사해요 하고 뭐라도 그렇죠. 네, 계속 하나라도, 이렇게 네. 챙겨드리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또 이번에 제가 김경섭님을 만나 뵀을 때 아주 진귀한 물건도 발견하고 왔는데요. 네, 궁금하시죠? 진귀한 물건이요? 네. 경비실에 있어요? 네, 뭘까? 바로 오디오 카세트였습니다. 아, 추억의 물건이죠. 카세트요? 네, 카세트 테이프 들어가는? 네, 맞습니다. 이 김경섭님이 계시는 경비실 책상 위에는요. 네. 오디오 카세트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네. 이 오디오 카세트는 저희 YTN 라디오 방송을 듣기 위한 물건이었습니다. 예전에 집집마다 이거 하나쯤은 다 갖고 그쵸. 계셨죠. 한 40년 전인가? 네. 그때 있었어요? 네, 저희 집에도 어렸을 때 오디오 아. 카세트가 있어서 아, 그래요? 항상 그 옆에는 뭐 CD나 오디오 테이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렇죠. 라디오든 음악이든 스마트폰으로 듣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여러 명이서 같이 듣고 싶어도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그렇죠. 사실 오디오 카세트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데 김경섭님은 그때 그 시절 감성 그대로 이 오디오 카세트를 이용해서 저희 방송을 애청치하고 계셨습니다. 그야말로 아날로그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김경섭님이 저희 방송을 애청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틈틈이 시간 내서 라디오를 듣는데 YTN 방송이 실시간 뉴스도 바로바로 해주고 정보가 제일 빠르잖아요. 유머 강박도 있고 특히 복덩이 조현지 씨가 좋아서 목소리도 좋고 그래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퀴즈 맞췄고 책 선물 받아가 기분 좋았어요. 복덩이 조현지 씨. 네. 아, 복덩이라고 부르시는구나. 네. 네. 조현지 씨가 참 팬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갈 때마다 우리 네. 조현지 아나운서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은 또 조 부장님이라고. 맞아요. 우리 회사에 이렇게 부장님이 한 분 더 계신지 몰랐거든요. 근데 네. 조 부장님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김경섭님 역시 이 조 부장님의 팬이셨는데요. 네. 또 조현지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YTN 라디오 소속 아나운서
아나운서들 혹은 진행자들 모두에게 관심과 애정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 방송에 바라는 점 역시 이들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바라는 거는 개편할 때 제발 지금처럼 열심히 하는 아나운서는 계속해서 편성을 늘리든가 조현지 아나운서 폭을 한 4시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유다원 아나운서님 올해는 꼭 결혼해서 좋은 신랑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같은 마음으로. 아쉬운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발전돼서 YTN 대한민국의 전 세계 국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화이팅! 네. 저희가 3월에 본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네. 저희 편성국장님께 꼭 전해야겠어요. 개편할 때 지금처럼 아나운서들 열심히 하는데, 네. 줄이지 말고 늘려라. 편성을 늘려라. 조현지 아나운서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4시간으로 늘려라. 네, 그리고 유다원 아나운서한테는 올해는 좋은 신랑 만나서 꼭 결혼해라라는 네. 덕담까지. 네, 정말 아버님 같으시네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YTN 라디오 애청해 주시고 또 YTN 라디오에 방송하는 우리 진행자들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해서 그 애정에 보답하는 그런 YTN 라디오 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고요. 김희연 리포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린 라디오 YTN 2월 23일 일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very breath you take